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움직인다. 의욕이 솟고 세상이 기다리는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다.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무언가를 시작할 이유조차 흐릿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동기를 찾아야 해. 열정이 생기면 그때 시작해. 하지만 진실은 동기는 기분에 따라 떠오르고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다. 그것에 기대어 인생을 짓는다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강렬한 욕망과 끊임없는 행동의 결과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동기보다 강한 힘이 있다. 그것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이란 기분이 어떻든 작은 행동 하나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 비 오는 날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조용히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 조용한 반복이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성공은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단의 축적에서 태어난다. 일관성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칭찬받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 모든 조용한 날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든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다. 마음이 시들 때 움직임이 더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당신을 믿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계속해서 그 힘을 깊이 들여다보자. 습관은 조용하다. 큰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같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는 첫 행동, 마음이 흔들릴 때 무의식적으로 택하는 반응, 당신이 그냥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없이 쌓여 만들어진 내면의 구조물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신념이 되고 신념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작은 반복으로 시작된다. 매일 10분 책을 읽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읽는 사람의 뇌는 1년 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란다. 매일 5분 명상하는 사람과 마음이 복잡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의 내면은 6개월 후 전혀 다른 고요를 품는다. 규칙성은 정체성을 다시 짓는 연금술이다. 한 번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켜낸 날들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합이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당신의 성격이 되고 신념이 되고 현실이 된다. 문제는 우리는 그 행동들이 너무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매일의 메시지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나를 선택했다. 나는 내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쌓이면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그것이 곧 당신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나아가자. 행동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시작 전 5초다. 그 5초 동안 머릿속은 온갖 이유를 만든다. 지금은 아니야. 너무 피곤해. 기다려야 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모든 속삭임은 하나의 이름을 가진다. 두려움이다. 나폴레옹 힐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유일한 적은 마음속의 공포다.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일이 아니다. 감정이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미룬다.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을 미룬다. 그리고 그 미룸이 습관이 되면 자신과의 약속이 매번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욕을 기다리지 마라. 기분이 오르기를 바라지 마라. 그 대신 작고 구체적인 움직임 하나를 선택하라. 책 한 페이지를 펼친다. 컴퓨터를 켠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자리로 돌아온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신경망은 반응한다. 초점이 생기고 흐름이 열린다. 행동이 감정을 끌고 간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힘이다. 기다리지 않는다.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바로 완벽이 되어간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다. 완벽주의는 완벽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정지된 상태를 만든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해. 완벽할 수 없다면 시작할 필요도 없어.
이 말들은 이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깊이 숨겨진 두려움의 목소리다. 나폴레온 힐은 이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다. 두려움은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교묘한 감정이다. 특히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장할 때. 완벽주의는 두려움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것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멈춘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 틀릴까봐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난한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인생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장은 시작 속에서 발생한다. 무언가를 할 줄 몰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충분하지 않아 보여도 그대로 시작하라. 시작은 항상 불완전함 속에서 완성으로 향하는 문이다. 첫 번째 영상이 어색하다고, 첫 번째 글이 어설프다고, 첫 번째 시도가 미숙하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이 상태로 시작하는 것. 다음 장에서는 그 시작 이후 찾아오는 고비를 이겨내는 법, 즉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탱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모두가 잘할 때 집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정신력이다. 정신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인간은 자기 신념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다. 그 한계를 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짜 힘을 알 수 없다. 정신력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다. 힘들다고 멈추지 않았던 그 날들, 조용히 무너지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다.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외롭고 고요한 싸움들을. 정신력이란 무너지지 않는 강철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작은 자기 신뢰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어떤 동기보다 더 오래 간다. 자기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반복으로 실천으로 버틴 시간으로 쌓인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의 증인이 된다. 그 증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신력을 지키기 위해 의지력 대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단지 의지력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을 뿐이다. 의지는 불꽃과 같다. 초반엔 타오르지만 쉽게 꺼진다. 특히 피로할 때, 실패했을 때, 외로울 때 의지는 사라진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의지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을 지나 목적지까지 가려면 반복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강한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정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한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만든다. 결정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환경이 습관을 이끌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결심하는 대신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고정하고 함께할 사람을 만든다. 책을 읽겠다는 다짐 대신 자리에 책을 올려두고 앱 알림을 설정하고 습관 추적표를 만든다. 그들은 의지를 덜어내고 행동을 남긴다. 왜냐하면 의지를 쓰는 순간마다 뇌는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하는 사람은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확신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반복 속에서 탄생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도 왜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처음은 누구나 잘한다. 결심은 쉽다. 계획은 아름답다. 문제는 셋째 주, 다섯째 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날에 찾아온다. 갑자기 의욕이 사라진다. 결과는 더디고 몸은 무겁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90%는 멈춘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 하지만 다시 또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왜일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포기는 자주 실패 때문이 아니라 결과가 느리게 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에는 익숙해도 지루함에는 약하다. 결과가 없다는 불안, 진전이 보이지 않는 불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걸 할 사람이 아닌가? 나는 역시 부족한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이 지점이 바로 돌파의 문 앞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멈추고 싶은 바로 그날이 다른 90%와 나뉘는 지점이다. 그들을 멈추게 한 그 이유가 당신을 전진하게 만든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예외가 된다. 지속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포기하고 싶은 날도 계속한 사람들 오스일 뿐이다. 그리고 그 날들이 모이면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며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뀐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 즉 자신의 인생을 100%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건 누군가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책임이다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 어딘가가 움찔할 수 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감정들은 정당하다. 무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 급진적 책임감. 나폴론 힐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과 선택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은 누가 뭘 했느냐보다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결정된다. 책임을 진다는 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문제를 바라보는 주도권을 내게 돌려주는 행위다. 환경이 나쁘다 해도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내 몫이다. 과거가 아프다 해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내 손에 있다. 이 책임감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이 바뀐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기다린다. 누군가가 바꿔주길, 누군가가 구해주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창조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이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다.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유를 갖는다. 상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곳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가 쌓일수록 어떤 힘이 만들어지는지, 즉 반복이 만들어내는 궁극의 능력, 숙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누군가의 능력이 놀랍게 보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타고났어. 나는 저렇게는 못해.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탁월함 뒤에는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반복이 있다. 나폴론 힐은 이걸 알고 있었다. 평범한 행동도 반복되면 위대해진다. 처음엔 서툴렀다. 처음엔 어색했다. 처음엔 스스로도 민망했다. 하지만 매일 작게라도 멈추지 않고 반복했기에 그 사람은 성장한 것이다. 반복은 재능을 이긴다. 꾸준함은 영감을 이긴다. 왜냐하면 반복은 뇌를 다시 쓰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은 정체성이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연습은 준비가 아니다. 연습이 곧 인생이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같이 하는 그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결국 세상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 된다.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여도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쓰는 것,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작은 반복이 쌓여 당신만의 숙련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는 당신을 보며 말할 것이다. 와, 대단하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다. 그건 대단함이 아니라 반복이었다는 걸. 다음 장에서는 그 반복조차 힘겨운 순간에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는 한 가지 질문, 바로 내가 왜 시작했는가를 기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모든 여정엔 그림자가 있다.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중간 어딘가에서 의심이 고개를 든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멈춘다.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속삭이며 위로한다. 여기까지도 잘 온 거야. 하지만 나폴론 힐은 말한다. 당신의 꿈이 충분히 크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멈추려는 이유는 지금의 피로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했던 이유는 그 피로보다 더 깊은 절박함이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속삭였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더 깊은 삶이 있을 거야. 나는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 진심이 당신을 이 길로 이끌었다. 그 시작의 감정은 잊혀진 듯 보이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다. 다만 소음 속에서 잠시 들리지 않을 뿐이다. 멈추고 싶은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왜 시작했는가? 그 대답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다시 앞으로 밀어낸다. 기억은 약속이다. 처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연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다음은 마지막 장이다. 그 모든 반복, 선택, 인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세상은 큰 승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 극적인 성공, 눈에 띄는 결과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변화는 남들이 모르는 조용한 자리에서 태어났다. 포기하고 싶던 날, 다시 한번 일어난 그 아침, 불안에 눌려 가만히 앉아있던 저녁에도 단 5분을 자신에게 선물했던 순간, 그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고 그 어떤 성과도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날 진짜로 이겼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 전체를 다시 설계한다. 작은 승리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은 하루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축적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빚는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그들은 대답한다. 하루하루를 그냥 계속했어요. 지루함을 견뎠고 불안과 함께 걸었고 완벽하지 않은 채로 앞으로 갔다. 그리고 결국 그 꾸준함이 세상의 결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그 하루하루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성장의 증거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이 모든 여정의 본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다. 당신은 매일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고 누군가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그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 신뢰란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 비틀거리더라도 돌아오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걷는 사람. 삶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삶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조용히 반복하고 내면을 붙들고 나를 선택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신을 완성해 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이 당신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 안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있다. 이제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그 불씨가 곧 당신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성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다.